자, 저희 다시 봅시다. 아까 이어서 13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쪽. 안 돼, 그건. 오케이. 조용해봐. 136쪽. 아까 직권하고 수권까지 했으니까 기권으로 넘어가세요. 이야기하죠. 기권의 구조를 또 그려봅시다. 기권의 구조는 배운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습관적 거짓말. 습관적 불안. 기권은 배웠어, 기억나. 기권을 배웠어. 작년에 3학년 때 배웠어. 진짜로 안 배웠는데. 아, 얘도 그냥 그럼 봐봐. 물어보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산이 올라갈수록 추워지잖아. 근데 쭉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집니다. 저는 이 그래프의 개형만 그렸고요. 그 뭐 어떤 높이를 고려해서 그린 건 아니니까 그냥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 층을 그래서 우리는 4개의 층으로 나누겠네요. 가장 아래층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름이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되겠네요. 이름을 붙이면 기억나시죠? 요거 뭐 자질구레한 거 다 얘기할 거 아니고요. 딱 2가지씩 얘기할 거예요. 각 권에서 온도 변화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 그리고 그냥 대표적인 특징. 뭐 대류 현상 정도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고요.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왜 그럴까? 네, 그냥 먼저 써볼게요. 지구에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점점 좀 줄어드는데 이거 뭔 소리냐? 자, 복사가 뭐예요? 그죠? 뭐 카피가 아니지? 복사기 할 때 복사가 아니야. 복사는 전도대류 복사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열이 전달돼.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라고 하는 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빛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앞에 있는 이 아저씨한테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거 어떤 이제 광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서 빛이 그냥 진짜 과학적으로 빛 나와요, 안 나와? 나와요. 나와. 뭐가 나와 대신? 빛이 무슨 형태야? 열? 가시광선이 나와요 나한테서 막 내가 막 반짝반짝했나? 난 그렇게까지지 않았어. 적외선이 나오죠, 적외선이. 그래서 우리 얼마 전까지만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그리고 막 낮방에다가 뭐 이거 띡 해가지고 뭐 몇 도 나오고 다 했잖아. 그게 이제 적외선이 방출될 뿐인 거야. 내 몸의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표면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빛을 방출하긴 하지만 그게 적외선의 형태로 하얀 열이 빠져나오고 있어. 뜨겁진 않지만 난로라고 생각했을 때 높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점점점 기온이 낮아지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얘는 지금 그러면 찬 공기가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네? 여기 찬 공기가 있네? 찬 공기 어디 가고 싶다고? 아래. 따스운 공기는 어디 있어 지금? 아래쪽에 있네? 근데 따스운 공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위로 가고 싶어. 이렇게 섞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름이 대류권이야, 대충.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건 대류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 플러스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증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구름을 만들고 그런 것에 의해서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상이 뭡니까? 재윤 씨 기상이 뭘까요? 기상 현상. 기상!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0살 돼서 들을 기상 나팔 그런 거 아니잖아. 날씨요. 날씨죠. 기상 캐스터 언니들 뭐 하는 언니들이야? 날씨 알려주는. 날씨 알려주는 언니들이잖아. 근데 왜 언니라고 해요? 누나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기상 캐스터 동생분들을 하기엔 또 그렇잖아. 아니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저 딱 그 걸치는 나이야. 기상 캐스터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어리시지만 가끔 좀 이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좀 걸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 언니 딱 편하죠. 저의 어떤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넘기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거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기층이 불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계속 섞이니까.
바뀌니까. 그 다음에 성층권은 넘어갑시다. 성층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증가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오존층이 있어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은 그럼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도 들어보시고 자외선도 다 들어봤던 거 아니야? 에너지가 강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럼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면 안정한 걸까 불안정한 걸까? 안정한 기층이다. 정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날아다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름이 어디 있어? 대류권에 있어, 성층권에 있어? 구름은 여기 있어. 비행기가 생겼죠? 비행기는 성층권으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창문을 보면 항상 구름 위를 날고 있잖아. 위에 또 구름이 있어, 없어? 없죠. 중간권으로 갑시다.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낮아지네. 이거는 똑같아. 이유가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일어나. 중요한 거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나타나질 않아요. 수증기는 그냥 거의 지표면 근처에 있습니다. 거의 지표면 근처에. 뭐 당연히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따라오실 것 같고. 10건으로 가봅시다. 10건은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이거 왜 그럴까요?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지구보다 태양에 가깝다는 뜻은 아니야. 이거 제가 아까 안 쓰고 시작했는데 기권의 범위가 높이 1000km까지가 기권이에요. 태양은 아직 훨씬 멀지만 태양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데 태양빛의 영향을 왜 더 많이 받나요? 뭐 그런 걸 설명하자 그러면은 걔도 마찬가지. 좀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태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태양이 그 정도로 세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요 사이를 대류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계면이 아닙니다. 대류권 계면. 그럼 얘 아래 거에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럼 이 사이는 성층권 계면, 요 사이는 중간권 계면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죠. 얘도 요걸 안 했네. 이게 층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그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온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네. 오. 기권은 뭐 끝났죠. 또 얘기할 게 없죠.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외권에서 자기장을 굳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장은 제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장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인 것처럼 이제 작용하는데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외핵이 액체여서 그래요. 외핵이 액체 상태여서.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아까 핵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굴체. 아니 그 상태고 외핵은 심지어 액체고 철과 니켈. 철과 니켈의 특징 강자성체. 아니 용어가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천재형 씨 많이 막 실망했어? 아니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말을 해야지 자꾸 기억에 남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들이 다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으면 그럼 학원을 외워. 그럼 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춥고 이렇게 추운 날 나 장작될 힘도 없어. 그럼 얼어 죽는 거죠. 저 동태가 되는 거지. 장난이고.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서 이제 익혀가면 되니까. 철과 니켈은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도 뭐 자세히 제가 뭐 진짜 막 명확한 정의를 설명하고 그 우리 물리 시간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해 봅시다. 초딩 때 배웠던 거. 자석에다가 철가루를 뿌려. 그럼 끌려와 안 끌려? 끌려와. 동전은 끌려와 안 끌려? 안 끌려와. 그러니까 자석이 끌어당기는 건 금속이 아니야.
우리가 배운 건 철, 그죠?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라 이제 철 성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몰라. 하여간 이제 철을 당긴다. 쇠붙이를 끌어당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켈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외핵도 액체니까 대류가 일어나. 멘틀도 말랑말랑하니까 대류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외핵은 그냥 아예 액체다 보니까 대류가 일어나. 근데 그 대류가 일어나면서 대류가 일어나는 녀석들이 자석과 비슷한 녀석이니까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외핵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흘러요. 유도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배웠어요?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외핵이 저거 하니까 대류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기장이 하는 역할은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태양에서 날아오는 강한 입자들, 강한 어떤 전기를 많이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알갱이들을 우리로부터 막아줘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좀 살아갈 수 있고 대기도 보호해주고. 좀 비슷한 태양계에서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 행성 어디라고 그래요 보통? 화성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머스크 아저씨도 막 화성 갈 거야 막 지랄하잖아. 근데 화성하고 지구하고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왜냐면 화성은 외핵이 다 식은 것 같아.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자기장이 없어서 태양에서 막 입자들이 날아오는 걸 막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대기들도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저런 거랑 비슷해. 선풍기를 틀고 앞에 민들레 여기 이렇게 놓으면은 씨앗이 막 다 호로록 맨들맨들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화성의 대기도 다 많이 날아갔어요. 우리 지구를 보통 지구의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지표면에서. 화성은 한 0.01기압보다 작아. 0.0087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 더 낮아지고 있대요. 그 기압. 그러니까 대기가 계속 날아가고 공기가. 못 살아. 그 테라포밍 하는 거 보고 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라포밍을 하는 것도 뭐 지금 우리 교과 내용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미래의 기술이 발전되는 거를 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공기를 어떻게 채우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물론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사는 건 화성에서 다 마스크 벗고 뛰어놀자 이게 아니라 집에서 놀자 이거죠. 화성에 집 짓고 그 집 안에서 놀자 이거지. 아직까지. 아니면 우주복 입고 나가. 딴 얘기로 좀 했는데 화성은 그러니까 지구랑 다르게 지구는 크기가 좀 커서 아직 덜 식어서 외핵이 액체고요. 화성은 작아서 금방 식었어요. 그래서 외핵이 다 식어버려서 자기장이 사라졌다. 그래서 물이 흐른 흔적만 남아있고 나머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그냥 좀 배경 지식으로 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칠판에 쓴 건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각 건들의 얘기는 이제 됐고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지구계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 지구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99.9%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 그나마 여기까지는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굉장히 적어요.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요. 셋 중에 처음 듣는 거.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조력 에너지 뭔지 알아? 밀물썰물이야. 그냥 끝난 거야. 거꾸로 가면은 그냥 이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태양열에 의해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일들 뭐 있을까요? 예시들. 뭐 아까 얘기했던 기상캐스터 언니들이 알려주는 기상현상, 물의 순환이죠? 이런 것들 태양 때문에.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면 뒤에서 물의 순환할 거지만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이제 다시 비를 뿌리고 빗물이 다시 흘러 들어가고 그런 것들 기상현상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또 뭐 있을까?
생명활동. 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납득이 돼요? 내가 당장 햇빛을 사용해야 안 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광합성하고 그런 내가 광합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포장지에 잘 감싸 놓는 거야. 그럼 그거를 이제 소가 뜯어 먹어. 잘 그 껍질을 벗겨서 써. 남은 거를 자기 몸에다가 잘 포장지로 덮어놔. 그럼 내가 소를 뜯어 먹어. 그러면은 이제 또 나는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해되시죠? 저는 뭐 육식주의자니까 채식을 안 하니까 소만 뜯어 먹으면 되죠. 왜냐면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 그럼 내가 굳이 풀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럼 풀을 먹는데 제 에너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야채를 소화를 못해요. 야채를 소화를 못해. 그래서 야채를 먹는 거야.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소화를 해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화를 하면 내가 에너지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사라다를 막 엄청 먹어. 샐러드. 그러면은 배는 부르지. 근데 내 몸에서 에너지로 써 안 써? 안 써. 그럼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게 다이어트야. 소화가 되나? 샐러드만 먹으면은 살이 다 빠지겠네요. 물론 이제 코끼리도 풀떼기만 처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그 작용 이제 방법이 좀 다르지만 인간이 풀떼기만 먹으면 살이 빠지죠.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허용 범위 내에서 풀만 먹으면. 풀만 먹을. 근데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정신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좀 많이 험악해져. 막 저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비건 이런 분들 말고 적게 먹으시는 다이어트. 놀랍거리 가르쳐다니.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면 전 육식주의자다. 저는 어떤 소가 먹은 풀을 소를 통해서 섭취한다. 그런 거 등등등 많은 활동들. 근데 비건도 막 종류가 많지만 달걀 먹고. 뭐 달걀을 먹어도 되고 어류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류든 먹어도 되고 막 그런 게 막 있더만. 그죠? 그런 비건. 아니 신께 헬리노스 뭐라고? 지금 뭘 다 먹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골고루 먹죠. 뭐 논란이 될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저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화산 활동,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에너지가 옵니다.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인데 밀물이 뭐고 썰물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갑니다. 들락날락? 우리가 화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도 서해네요. 서해에서 밀물 썰물이 조석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데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달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당기는 거예요. 물론 당기는 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편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건 묻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구는 근데 자전을 해 반시계로. 설마 왜 안 떨어져요 하시는 분 없죠? 아닐 거야. 우리 저번에 중력을 배웠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잠겨 죽었나요? 아니야. 그냥 물이 높냐 낮냐를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가. 그럼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돼? 밀물. 당연히 여기로 가면 썰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석현상의 원리. 다. 요것만 그려주실래요? 저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요 그래프는 다 그려져 있고요. 요거랑 요거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감자 강자성체. 그 안 써도 돼. 감자 아니야. 감자의 성체 아니야. 감자 성체? 감자의 성체 아니에요. 그래도 쓰긴 써야지. 강자성체.
여기는 저기 비건이신 분은 없죠? 아니 근데 그분들 차별하는 건 아니고 왜 웃어? 아니, 신기해서 저는 진짜 저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사니까 밥을 집에서 먹으면 보통 뭐 먹냐면 뭐 배달 시켜 먹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집에서 그러니까 냉동 삼겹살 이렇게 그냥 구워 그냥 밥이랑 그거만 먹어. 김 먹어요 김. 방금 뚝딱이긴 해. 김 먹어. 그리고 근데 오늘은 삼겹살이 좀 물려? 냉동 삼겹살이니까 엄청 싸. 제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비엔나냐 그 스팸이냐 둘 중에 골라. 비엔나가 땡겨? 비엔나 구워 먹어. 사실 고기 반찬은 필수 고기 반찬에 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치 물과 같죠. 그렇죠. 고기가 없으면 난 단백질이 없으면 식단이 안 돼. 아니면 두부라도 구워 먹어야지. 저는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좋아해요. 단백질이 없으면 좀 헛헛해서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국물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는데 단백질이 없다? 좀 골라서 다 쓰셨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에서 134쪽, 135쪽에 있는 내용들을 했는데 굳이 이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다시 읽고 다시 찝어드릴 만한 내용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13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좀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지구가 둥글어. 지구가 둥글둥글해. 지구에 태양빛이 이렇게 도달해요. 그럼 내가 있는 곳이 저緯도냐, 중緯도냐, 고緯도냐에 따라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많고요, 여기는 적어. 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프로 그리면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릴 겁니다. 가로축은 그냥 위도, 세로축은 뭐 그냥 에너지의 양. 이럴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도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가운데가 0도 적도라고 하고요. 양쪽을 극지방이라고 했을 때 극지방으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고 적도에서 많고 대략적으로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물론 적도 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緯도 지방이 좀 많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지구가 방출하는 양은 맞습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양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양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파란색으로 체크해.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 부족해. 남아요. 흡수하는 양이 많아. 그런 걸 우리는 좀 있어 보이게 과잉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 부족해. 부족해 나가는 게 많아.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 그럼 계속 쌓여? 그럼 계속 더워져? 아니야. 극지방은 에너지가 계속 부족해? 그럼 계속 추워져? 다 동태가 돼? 아니라. 왜 아니야? 남는 거를 운반해줘요. 남는 거를. 저緯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 쪽으로 운반을 해준다. 누가 운반하냐? 해수와 대기가 해줍니다. 해수와 대기가 남는 에너지를 운반해줍니다. 그래서 적도가 더 덥고 저緯도가 덥고 고緯도가 추운 건 맞지만 그게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뭐 굳이 얘기하자면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대기와 해수가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 쪽으로 운반을 해줍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지워도 될까요? 딱? 쓸 건 없으니까 딱히 지워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떡국 드셨어요? 네. 근데 원래 1월 1일이 떡국 먹는 날이야? 설날용. 아니 해주신 어머니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설날용. 원래는 설날이죠. 1월 1일이 아니라. 둘 다야? 맛있는 거. 그래 맛있으니까 먹어.
저는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단백질이 없잖아. 야, 재윤 씨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과학이야. 어떤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패턴을 익히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저 인간은 아까 앞에서 육식주의자라고 했어? 떡국은 육식이 있냐? 거의 없다. 떡국을 좋아할 것 같냐? 안 좋아할 것 같다. 이게 과학이에요. 좋습니다. 과학적인 접근. 저건 만두국 좋아해, 만두국. 만다는 어? 그게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어. 만두에 고기나 두부를 넣잖아.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떡국은 잘 안 먹고 만두국 먹어본 적도 만두국. 만두국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내 거를 풀면서 뭐 떡 얼만큼 줘? 저는 딱 네 알이요. 떡국 이렇게 동그랗게 딱 4개 정도. 만두는 뭐 큰 거 뭐 있으면 크게 여러 개면 좋은데 떡은 뭐 한 그 정도. 쌤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데 안 드시는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요. 왜냐면 갑자기 빙하기가 오면 어떡해. 그래서 몸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주 씨는 남으세요. 제가 어떤 저의 그 운동량 P는 MV인데 제가 V가 커질 수는 없지만 M이 크면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커질 수 있다. 충격량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래 사는 사람이시네요. 어? 빙하기 보시면 오래 사는 빙하기가 오면 내 몸 다 태우고 여러분들 다 이제 그죠. 재윤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집대 저장해놓은 게 많이 없으니까 저는 여기 뭐 훌라후프가 두툼하잖아요. 아니 근데 체지방률 25%. 체지방률 25%? 원래 근데 너네 나이 때 다 그런 거 아니야? 7% 애기들이면 7%? 그건 아마 잘못 재은 걸걸?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애기들이 더 많잖아요. 저거 체지방률?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 제가 근데 내가 지금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그 뭔가 어류로 치면 제철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저도 추위에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많이 이제 살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조금 쪘는데 최근에 제가 한 19%? 저도 한 14, 15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약간 비정상인 것 같아. 아니 그 저기 그 점점 그 뭐야 시기가 좀 사람마다 다른데 군대 갔다 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좀 많이 체격이 많이 바뀌어요.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제가 뭐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했지만 제가 97kg거든요. 녹화하고 있는 중에 얘기할 건 아니지. 97kg. 어? 81에 97kg인데 저 얘기했잖아. 당신들 나이 때 제가 73kg, 74kg. 그러고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 아예. 살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뭐 여기도 훌라후프가 없이 좀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중3 때인가 그 왠지 모르겠는데 줄자를 누가 가져와 신체 검사할 때인가 그랬는데 이제 허리 사이즈를 다 쟀거든요. 근데 반에서 두 번째로 얇았어. 남자애들 중에서 믿기지 않죠? 지금 두툼해졌는데 허벅지가 그 당시 제 허리만해졌는데 넘어갔대요. 네. 바지 찾으실 때 어떻게 해요? 바지요? 바지 살 때. 바지 살 때? 맞는 것처럼 뭐야? 일단 그 좀 이렇게 뭐 다 제가 다 묘사하기가 좀 그렇지만 1차로 그 허벅지에서 많이 껴요. 그리고 엉덩이에서 많이 껴. 골반. 아니 제가 골반이 전 남자예요.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여기서 끼던데. 응? 난 골반에서 끼던데. 그죠? 골반에서? 이건 이제 사이즈가 아마 작은 걸 거고. 자 넘어가서 네. 물의 순환 넘어가면요. 뭐 얘기하지? 자 물이 순환하는 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숫자를 막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증발해.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이 또 뿌려. 그럼 지하수나 아니면은 하천수를 통해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이게 계속 순환해. 그게 물의 순환해. 됐죠? 이걸로 인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거고요. 그냥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요 그림 대충 형태. 이건 근데 굳이 제가 안 그렸어도 이해는 되셨을 거고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하나 더. 물이 순환함에 따라서 물의 전체적인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 것 같나요? 그대로죠. 뭐 늘어나고 줄어들 게 없지. 그냥 물이 순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대로다. 그 정도.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뭐야? 햇빛. 그걸 우리 아까 있어 보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기로 했었죠? 태양 복사 에너지, 주된 에너지원. 두 번째, 탄소의 순환. 탄소는 말 그대로 C고요. 탄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제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저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각 권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기권, 지권,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 기권에서는 주로 CO2라고 쓰면 이거 뭡니까 이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CH4, 메테인. 우리 뭐 메탄가스라고도 하죠? 주로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지권에서 철? 지금 탄소 얘기하고 있네. 정신을 이거 놓으면 안 돼. 1월 1일이라고 놓으면 안 돼요. 지권에서는 주로 어떤 탄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석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저기 화석연료. 얘도 얘기를 해봐야지. 화석연료가 뭐니? 기름을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봐. 기름을. 오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문화 사대주의야. 왜 한국말하고 왜 영어가 더 있어 보이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름 좀 더 있어 보이게. 석유. 오. 또 하나 더. 뭐라고? 석유, 석탄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화석 연료. 왜 이름이 화석 연료일까요? 화석이 뭐야? 화석은 저거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들. 뭐 그거를 뭐 단단한 광물들이 치워 다 됐고.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져? 아니 석탄을 어떻게 쓰냐 말고.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옛날에 고사리가 다 묻힌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고사리. 고사리 뭔지 아시잖아요. 그 육개장하고 돌솥 비빔밥에 들어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몇 먹지 않는 그 식물, 그죠? 그런 걔네들인데 석탄 옛날에 살았던 고사리들이 다 묻힌 거야. 그게 석탄이야. 그럼 석유는? 옛날에 살았던 공룡이 죽어요. 그럼 땅에 묻히지. 그럼 공룡이 쭉 짜지겠죠? 즙이 나오겠죠? 그게 석유는 아니고요. 석유는 뭐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래. 그냥 보통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건 교과 외의 내용인데 사실 이건 몰라요. 내가 아니라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몰라. 근데 교과서에서 그냥 동물이 죽은 거로 배워. 그게 비교적 가장 유력한 학설인데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좀 다른 얘기들도 많아요. 아직 뭐 그건 교과 외니까 하여간 교과서에서는 공룡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미지로는. 진짜로 공룡이 쭉 짜져서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뭐 막 옛날에 살던 박테리아가 쌓여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석유는 어떻어요? 어디 갔어요? 자동차. 자동차 휘발유로 쓰고 또 등이 뭐 그런 거 말고 또 중요한 거. 플라스틱 다 석유로 만들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섬유가 자연 섬유 있고 인공 섬유 있잖아요. 인공 섬유도 다 석유로 만드는 거야.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당신들이 지금 안에다가 면티가 순면이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이런 거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은 공룡 즙을 입고 있는 거야. 옛날에 살았던 삼엽충의 즙 막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죠. 찝찝해? 아니면은 제가 아침에 먹은 비타민 어디서 추출해요? 석유에서 추출해 비타민. 근데 옛날에 이제 다 즙이 나온 그 공룡의 즙을 먹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석유, 석탄, 강하고. 근데 거기서 추출해 전부 다. 석유에서 추출해요 비타민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석유가 많아요? 많죠.
뭐 하여간 좀 잡스러운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수권에서는 주로 어떤 그냥 이온의 형태, 뭐 탄산이온 이 정도로 우리는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인데 유기물이라고 그러면은 뭔지 뭔지 이해가 돼요? 쉽게 이거는 정의는 아니지만 유기물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탄단지로 생각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유기물이다. 물론 그것들만 유기물이냐? 아니고 다른 애들도 유기물이 있지만 그냥 쉽게 탄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탄소들이 이렇게 각 번들을 순환한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 인간의 어떤 활동 중에 화석연료를 자꾸 끈에다가 태우지? 그럼 이걸 태우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죠?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그럼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그 얘기 그런 거 하나 정도 체크해 놓으면은 배경 지식으로는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136, 137까지 있는 내용들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교재를 다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가 제가 수업을 뭐 몰라서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기 부분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따라서 그냥 저보다 더 간결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냥 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로 조금 몇 개 더 이야기해볼 끔찍한 거 그런 것들 좀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뒤에 내용 그 이제 148쪽부터 나오는 탄 구조론에 대해서는 직권의 변화, 어떤 지질 화산 활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아주 많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시다. 나 7학년 때